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불안하던 우리 시장 마침내 오늘 검은 목요일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여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선방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방 지지선으로 불렸던 2000선 턱 밑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늘 하루 그야말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시장일수록 정신을 조금 더 바짝 차리고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강의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상담 받는데요. 문자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전문가가 나오셨는데요.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스쿨 주식골의 김태경입니다. 네, 이데일리에 좀 오랜만에 좀 왔는데, 또 이제 대박스쿨이라는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처음 하게 돼가지고, 좀 이제 감회가 좀 새롭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하필 이 첫 방송에 또 이제 시장이 또 이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계속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와주면서 아마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좀 들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 이제 장중, 특히 오후장에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후장에 보니까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매매가 진행이 되셨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달에 좀 봐야 될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좀 이제 목차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예측보다는 좀 까봐야 아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5월 달에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미 하락한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하락한 거는 뭐 지나간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은 중요한 게 오늘 이제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4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하락 나오다가 중간에 살짝 반짝반등이 좀 나왔다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오늘 한번 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 똑같은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특히 기관들의 물량이 좀 상당하면서 4월 달에 있었던 저점을 깨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불안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4월 달 중순부터 시작한 이 하락 있잖아요. 이 하락이 오늘까지 시총이 총 44조가 사라지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벤트가 많은 달이어서 사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달이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이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12월 달에 산타클로스 랠리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5월 달이었었는데, 이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락이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하락이 나와서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이 뭐 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아니었고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말에 좀 이제 그 중순에 잠깐 살짝 반등이 나왔었다가 중순부터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서
뭐 코스피는 계속 내려갔었지만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에 의해서 잠깐 반등이 나왔었다가 또 다시 한번 눌려주는.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타면서 코스피 시장은 4월 저점을 깼지만 코스닥 시장은 4월 저점까지는 깨진 않았어요. 살짝 그 저점의 지지라인 대를 좀 잡아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유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오늘 그 오전에 나와줬던 이슈가 뭡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말을 했죠. 그게 이제 뭐 중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말도 없이 이 협상 내용을 바꿔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딱 깨버리면서 이 관세를 10%에서 15%, 25%로 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합의가 원래 이제 된 상태였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요게 이제 그 중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깨겠다. 이러면서 이제 10%에서 25%로 확 늘려버렸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도 그 이슈를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상한 흐름이 뭐냐면 중국 내에서는 좋은 이슈만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는 뭐 문제 없다. 우리는 이제 뭐 잘 해결되고 있다. 이런 반대 이슈를 막 내보냈었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중국 내에서는 그런 이슈를 보내줬지만 사실 뭐 중국의 네티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이제 정부에 좀 이제 반감을 가지는 그런 이제 댓글도 좀 달렸고 그러면서 중국 증시도 좀 하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이 흐름 자체가 뭐 내일 있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 내일 그다음에 내일 모레 이제 9일과 10일 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오늘인데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 협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까봐야 아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목요일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 내일은 더 심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 물량을 또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또 다 받아갔거든요. 사실 개인분들은 시장에 폭락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매도를 쳐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더 폭락이 나왔었고 이제 이런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양국에서 안 좋은 이슈를 좀 나와주다 보니까 이 협상이 또 결렬되는 거 아니냐. 4월 달이었죠? 2월 달이었나요? 2월 달에 있었던 이 하노이 쇼크.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점심 안 먹고 이제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죠.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 쇼크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다. 이러면서 더 심한 불안감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또 나왔습니까? 지금 이 한국 증시, 이 대한민국 증시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노리자. 이런 이제 흐름들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금을 달러에 투자하자.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4월 중순부터 계속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배제를 하고 이 한국 증시에서 이제 종목만 계속 이제 매매를 하고 뭐 손실을 보고 수익을 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둔감한 좀 뭐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자, 근데 지금 사실 선반영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의 폭락이 이제 좀 있으면 진행이 될 이제 이 협상에 대한 것들에 선반영됐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흐름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무역 분쟁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모든 나라 거의 연결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나라거든요. 어떤 나라냐면 수출을 하는 제2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위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 이 두 양국이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안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제 엎치고 덮치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들, 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다시 가는 이 수출 물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협상이 꼭 잘 끝나야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뭐 협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또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협상이 잘 끝나면 시장에 큰 반등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결렬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락하는 종목을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추가 매수가 아니라 내일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았던 흐름인데 우리 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좀 불안하다 보니까 평단가를 좀 낮추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이 뭐 엄청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고민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까 나온 번호로 좀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따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것들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목차였던 이제 5월에 좀 봐야 될 업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5월에 봐야 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이슈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해봤자 뭐 다 들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길게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봐야 될 업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 분쟁이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올라갈 종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이제 서비스라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모빌리티 공유 경제가 좀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소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했던 뭐 이제 그 뭐 카카오에서 진행했던 서비스, 그리고 이런 이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경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뭐 이제 그 전기 자전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좀 이제 성장을 좀 눈여겨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유 모빌리티 경제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카카오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대리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한 해만 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했던 건수가 한 23억 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유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공유 경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지 뭐 미국 거를 공유하고 중국 거를 공유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신 것이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이 없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 T 바이크라는 것들을 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각 주요 도시마다 다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따른이라고 하는 그 자전거를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뭐 이제 무료로 타고 다시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바이크,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공유하는 이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 딱 대여를 하고 또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딱 이제 갖다 놔야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정된 장소에서 타고 그냥 아무데나 이제 반납을 해놓으면은 이 자전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자리 창출과 또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대리 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카카오 T바이크, 특히 이제 카카오 T바이크 그다음에 뭐 소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손쉽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경제 성장이 조금 더 이제 눈여겨진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장했을 때는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볼 거예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일단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고 우리가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한 4월 달쯤에 고점을 딱 찍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쯤에 고점을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 시장과 정확하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도 쭉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뚝 내려오고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수급 차트거든요. 이 수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었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너나 할 거 없이 다 팔았던 이런 시장에서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은 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은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 모든 종목들을 거의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왜?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30%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수출과 연관이 있으니까 다 매도 정리를 해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이 모빌리티 공유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다 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종목들은 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흐름인데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사고 수출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종목들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제 경제 상황과 조금 안 맞는 흐름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는 경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시장이 좋고 뭐 기업의 영업이익들이 좋고 막 이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빡빡 상한가라든지 뭐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뭐 따라잡으면서 매매를 해도 되는 시장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준이 없단 말이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막 박살이 나고 이런 시장에서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돼요? 경제. 이 경제 상태를 이 경제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모티브로 만든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이렇게 안 좋은 시장, 그냥 계속 대내적으로 악재가 터져주는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를 볼까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모빌리티 공유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렌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월 달에 저점을 딱 찍어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자 좀 눌렸고 그때 고점을 딱 찍었는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면서 그 전에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4월 달에 한번 딱 저항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지금 5월 달에 조금 내려와주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그다음에 오늘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시장에서도 견고하게 흘러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렌텍 종목의 수급 차트거든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몇 거래 일주일 넘게 계속 들어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4월부터 들어왔던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월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쪽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는 흐름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이 경제 상태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제 뭐 추가 물량을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중이 별로 없어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중 축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들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이런 쪽의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모빌리티 공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미 2018년도에 많은 성장을 이뤘고 2019년도에도 더 큰 성장을 노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사업이라든지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해볼래?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것들이 다 외국의 이슈들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그다음에 일본 이런 이제 관계국들에 대한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눌러버리고 원달러가 막 상승해 버리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과 연관돼 있는 업종들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에서 이렌텍이랑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하락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반등을 보여주거나 오히려 경관 흐름들을 잡아주면서 횡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5월 달에는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 뭐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가 내용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렌텍이라든지 이미 많은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자리를 지켜주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제 강의도 거의 다 끝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종목 상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파는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기관이 샀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미국과 중국 신경 쓰지 않고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꼭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쉬고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주식골 전문가 강의에서는 5월에 눈여겨봐야 할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모빌리티 공유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종목을 소개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부분 5% 또는 6% 이상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업종만큼은 이 모빌리티 업종만큼은 그나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하락해도 1%, 하락해도 2%. 다만 이제 하락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상승하지 못했던 5월 달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딱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방송이 끝나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그 종목을 30분 동안 또 설명해야 돼요. 또 30분 동안 설명해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늦지 말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또 강의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을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타고 들어오셔서 주식골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고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오늘 첫 종목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89님의 문자입니다. 알파홀딩스 문의호 매수 12,500원에 비중 40%고요.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권에 있는 상태인데 알파홀딩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계속 내려간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이제 12,5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11,000원이어서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비중이 또 40%여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말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수급 상태부터 일단 볼게요.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었지만 지금 이제 들어온 물량만큼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왔다가 바로 이 거래 만에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제 여러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셨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쪽 이제 2017년도죠. 2018년도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막 점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왔다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다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눌려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2018년도에 저점을 거의 찍었고 2019년도 들어서는 그냥 이 저점을 지속적으로 횡보해주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딱히 큰 상승이라든지 딱히 큰 하락은 없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올라섰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선 만큼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좀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이쪽에서도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한번 크게 상승했을 때 거래량 좀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는 평균 거래량보다도 적은 계속 적은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해주다가 결국 역배열을 만들어주고 역배열고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잡아주죠. 그래서 4월 달에 지지를 받아주고 4월 달 말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4월 달 지지를 받고 나서 5월 달까지 초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지금 5월 딱 첫 거래 이후부터 그냥 계속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영향,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뭐 안 좋은 거라든지 이 종목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특히 지금 현재 지지 라인 대 11,000원 라인 대가 지지 라인 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지를 받았고 내일은 뭐 이슈가 안 좋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1,500원이에요. 그래서 눌렸을 때 여기 1,500원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비중 자체가 40%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려면 40%의 물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총 80%의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한번 반등이 나온 다음에 충분히 매수가가 12,500원인데 여기 또 저항 라인 때 사셔가지고 지금 좀 힘드실 텐데 충분히 이 저항 라인 대를 돌파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지지받고 올라선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라는 13,500원까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그 다음 저항 라인 대가 13,5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500원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가야 된다. 일단은 20% 정도를 반매도 정도는 확 하고 가셔야 다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올라간다면 나머지 20% 물량으로 수익을 보시는 거고 일단 13,500원에 온다면 반 정도 정리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알파홀딩스 12,500원이 저항대인데 이 저항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 설명하셨습니다. 1차 목표가 13,500원에서는 비중 20% 정도는 꼭 줄이고 보유를 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30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경동나비엔 비중 10%입니다. 매수가 58,000원입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경동나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이거 뭐 매수가를 보니까 일단 한숨이 좀 나오는 그런 매수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거의 뭐 한 달 좀 넘게 상당히 좀 한숨만 좀 쉬셨을 것 같은데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좀 이제 하락이 나와줄 만한 좀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수급 상태를 먼저 볼게요.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출보다는 우리나라의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보시면 2018년도 초반에 고점을 한번 찍었죠.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고점을 찍고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찍고 또 눌렸다가 이쪽에서 저항받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말에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또 10월 달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락을 찍고 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은 흐름인데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2019년도 초반에 그 저점 찍은 곳에서의 지지를 살짝 받아줬어요. 살짝 받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경동나비안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 고점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눌려주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이 경동나비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하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손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손실을 좀 보유하고 있을 건데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이때 보시게 되면 쭉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했었다가 쭉 눌리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정확하게 그냥 매집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내리면서 매집, 내리면서 매집, 내리면서 매집, 내리면서 매집. 그리고 최근에 또 121선, 이제 경기선이죠. 경기선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6개월 선반영이기 때문에 121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이제 리바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는 안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120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올 것인데 일단 저항 라인 대가 5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5,000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경동나비안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려주던가 아니면 쭉 내려갔다가 다시 막 올라주던가 막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58,000원이지만 55,000원까지 끌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을 또 확인해 보시고 121선 지지를 받아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평단가 내리시면 충분히 55,000원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5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정리하신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대응법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의 내일장에서 121선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평단가를 55,000원 아래로 내리시고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5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정리하시면 되겠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64님의 문자입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비덴트 11,000원에 50%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을 많이 담으셨는데 지금 이 종목도 뭐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 비덴트 매수가를 또 보니까 지금 또 주가를 확인하니까 아까랑 좀 비슷한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좀 한숨이 더 심한 한숨이 좀 이제 거의 단전부터 좀 끌어올릴 것 같은데 일단은 비덴트의 매수가가 11,000원이고 지금 이제 주가는 6,000원이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비중 자체가 또 50% 이제 고비중이기 때문에 계좌 손실이 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7년도 후반부터 2018년도 초반까지 강하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11,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은 아마 이때 당시에 뭐 여기서 매수해놨다가 뭐 추가 매수해가지고 여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 지지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는 예상으로 매매를 하신 건지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단가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매수할 만 했었어요.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뭐 업종에 대한 하락이 나와주고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매도를 했던 종목이 되겠는데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기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들만 지금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주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한 종목이고 아마 평단가 자체가 이쪽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좀 봤을 때 이 물량이 가장 많은 구간은 아마 15,000원 그 다음에 아마 12,000원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 평단가가 가장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수 이후에 계속 눌렸고 지금 이번 연도 2월 그 다음에 4월 3월 요때 이제 5월 달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점 계속 이 최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지지받고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눌려주면서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에 따라서 시장 뭐 흐름을 탄다라고 한다면 더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6,000원이 거의 지지라인 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이탈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6,000원을 왜 이탈을 하면 더 큰 하락이 나오냐면 6,000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부터 2016년도, 2017년부터 계속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거는 계속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뭐 2,000원,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00원까지는 힘들어요. 10,000원까지는 힘들고 정말 이제 좀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8,000원까지는 좀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저는 이제 뭐 한 3년, 4년 올라갈 때까지 좀 끌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6,000원 이탈하면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가시다가 8,000원까지 100일선이랑 모든 이평선들 돌파해서 8,000원까지 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종목을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아마 계좌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대응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지지선 6,000원 말씀하셨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8,000원에서는 종목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다 권유의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2의 문자입니다. 예스티 14,530원에 15%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잘 가나 했더니 또 빠집니다. 더 빠지면 물타기 해야 하나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또 지금 가능한 구간일까요? 일단 ST 같은 경우에 바로 말씀드리면은 추가 매수는 그냥 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종목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매수가가 지금 현재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가 지금 현재 14,530원이잖아요.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뭐 비중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뭐 적당한 비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트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 BST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부터 해서 좀 자리 잡아주다가 이때부터 쭉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3월 말 4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또 눌려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상승 추세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도 초부터 상승 추세를 탔고 눌렸지만 상승 추세 다시 이어가고 다시 한 번 더 눌렸지만 오늘 양봉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락이 나왔지만 어제자 이제 종가보다도 밑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캔들 자체가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수급 주체가 누구예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수급 주체로 인해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 그럼 상승 추세면은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평단가랑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평단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냥 비중만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으시고 그냥 끌고 가시다가 16,000원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16,000원에서는 일단은 이 종목을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상승 삼각형 패턴이거든요. 바로 상승 지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16,000원 돌파하면은 한 번 더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반 정도만 정리하시고 반만 끌고 가시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빌리티 공유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리시겠다 하신다면은 전량 정리 후에 제 종목으로 따라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스티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다가 16,000원 구간대가 오면 종목을 교체를 하시거나 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597님의 문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트리 6,660원에 50%인데 계속 내립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시트리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시트리 같은 경우에도 딱 제 지금 차트를 딱 봤는데 와 이제 매수가랑 또 지금 현재 주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한숨이 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지금 현재 6,6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주가는 4,900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손실률이 좀 커요. 그래도 이제 비중 또 50%이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시트라는 종목을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대부분의 종목의 상태가 좀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시장이 또 많이 눌렸고 또 오늘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힘든 종목을 좀 들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수급이 아니라 이 종목에 이슈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슈가 존재하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 상태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오늘 들어왔거든요. 어제 오늘 들어왔는데 많은 물량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 들어와서 더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 물타기 물량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밑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여기서 팔지 못하고 눌려주면서 이제 물타기 물량이 들어오면서 평단가 낮추고 다시 한번 더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하려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6,000원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6,000원에서 정리한다 하더라도 아마 손실이실 텐데 좀 큰 손실이겠죠. 하지만 6,000원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21선 경기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었는데 이거 내일장에 다시 한 번 더 121선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 것 같아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더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121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눈물을 흘리시고 막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전량 정리가 싫습니다 하신다면은 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그 정리하신 물량을 제가 오늘 드리는 이따가 이제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진행이 되는 그 종목으로 매수를 좀 하신다면은 그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트리는 6,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또 121선 이탈하게 된다면 반이라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44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제주반도체 매수가 4,780원, 비중 60조원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도 많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 들고 가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계속 폭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에서 뭐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뭐 정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제주반도체는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4,780원이고 지금 이제 주가는 4,260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싶은데 4,780원이면 최근에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라고 좀 예상이 되네요. 근데 지금 현재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근데 이렇게 매도를 하는 시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는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관심이 뜨거웠잖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삼성전자에 또 가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랑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 산업 좀 육성을 해라. 그리고 뭐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일자리 뭐 7만 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와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을 해서 타겟팅이 누구냐면 바로 소니입니다. 소니가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에서는 거의 전 세계 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좀 등한시했던 삼성전자에 좀 등한시했던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을 해가지고 소니를 뛰어넘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시면 비중은 60%여서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추가 매수를 하진 않으신 것 같고 그냥 한 방에 60%를 매매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60% 한 방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3월달, 4월달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4월달 중순부터 반등이 좀 나왔다가 4월달 말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5월달 초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눌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승 구간, 하락 구간, 또 상승 구간, 하락 구간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 지속형 패턴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5월 중순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 고점, 그러니까 저항 라인대가 다시 한 번 더 있는 5,000원 돌파해서 충분히 5,5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나왔지만 충분히 이 대내적인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만 끌고 가셔도 뭐 5,5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5월 말까지 본다면 무난하게 5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381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부탁드렸어요. 꼭 부탁합니다. LNF 32,000원 100% 너무 내려갈 것 같아서 손절매 해야 되는지요? 단기로 들어갔는데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LNF 지금 뭐 이 종목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매수가보다도 비중을 듣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100%의 비중을 좀 매수를 하셨는데 100%의 비중이라면은 이제 올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제가 항상 이 이데일리에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100%의 비중을 한 번에 확 들어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은 종목이 눌렸을 때 뒤가 없어요. 그래서 몸속에 또 승부사의 피가 또 흐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승부사의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망하기 십상이거든요. 거의 뭐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이 내려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이제 매 비중 자체를 뭐 100% 또는 뭐 80%막 고비중을 실어버리면은 뒤가 없습니다. 뒤가 없는 매매예요. 이런 매매를 하시면은 거의 뭐 집에 뭐 금송아지 한 4개 뭐 이런 정도 이 정도 계신 분들이 하는 매매가 이제 비중 100% 매매인데 LNF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32,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는 2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2,000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32,000원 이제 4월 달에 3월 달 말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이거 한 번 더 상승하겠다라고 이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매수 자리가 아니거든요. 매수 자리는 충분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61선과 121선 돌파해주는 자리.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하셨다면은 제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61선 돌파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61선도 돌파하지는 않았고 121선 돌파하지 않았어요. 121선 저항받고 내려오는 종목인데 61선도 돌파하지 않은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 매매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지 라인대를 잡고는 있는데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한 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겠지만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이제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드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LNF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 권유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의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온라인 방송이 남아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 소개하실 건가요? 제가 일단은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빌리티 공유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한 업종이실 거고 최근에 막 급성장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과는 별개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총 시총이 44조가 사라지는 이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슈 이제 정말 골치 아프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꼭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참여하셔서 이 종목을 꼭 매수해야 된다. 5월 달에는 이 종목을 매수해서 이제 내일 매수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에 매수하고 다음 주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폭락장, 급락장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좀 혼란한 시장에서 매수는 해야 하는데 어떤 종목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 그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 링크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주식콜 전문가 하단 부분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